IRA법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의 어떤 수십 년의 국제 경기를 형태를 규정하는 법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드 시애틀 간의 기술 제휴에 대한 그 기술 제휴를 통한 배터리 공장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이 미국 진출하는 이슈는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중국에 대한 움직임을 견제하는 법안이 EU뿐만 아니라 각 개별 국가로도 앞으로 나올 거라고. 일단은 EU 쪽의 전기차 지원 정책을 봤으니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미국이 북미 지역의 전기차 지원 정책을 좀 살펴보고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미국의 환경보호청에서 차량 배출 기준 강화안이 이제 4월달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배터리 최초 성능 기능을 도입해서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등의 내용을 담긴 그 탄소 배출 감축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 요게 이제 2027년부터 생산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염물질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평균 배출량을 2032년까지 연평균 13%를 감축해야 됩니다. 만약 못하면 과징금을 물어요. 아, 그래요? 완성차 기업들이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가혹하다고 어렵다고 해서 지금 뭐 좀 하이브리드는 인정해 달라 하지만 완성차 기업들이 막 지금 그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거의 금액으로 1,000만 원 이상 대당 1,000만 원 이상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과징금이? 네, 그렇게 되면 이 판가가 워낙 높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대체하지 못하면 회사 부도날 수도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전기차 그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전환으로 서두르고 발표하는 이유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요. 이 법안에서 2032년까지 판매된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현재 2022년도 작년에는 5.8%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지금 미국이 한 10% 되려나요? 아, 침투율이? 네, 침투율이 그 정도 될 거로. 신차 판매 침투율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2021년도 8월달에 한 게 있는데, 67%는 너무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제 50%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있고, 또 그 신북미 자유무역협정 그 USMCA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25년도 7월부터 발효가 되고요. 이제 무관세가 보통 이제 관세가 20%, 25% 정도 되는데 무관세 요건이 있는데, 이게 북미 지역에서 부품을 75%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요. 그리고 북미산 철강 및 알루미늄 7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 무관세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캐나다 지역에 지금 배터리 공장, 자동차 공장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통해서 멕시코라든 캐나다 요 세 지역에 졌을 경우에는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관세가 되니까 그쪽 공장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요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얘기인데, 내연기관차 공장,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지원인데, 요게 사실은 그 이번에 그 UAW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원책으로 나온 사실 내용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제조 시설을 개조하는데 120억 달러, 약 16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여기다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 중에 20억 달러는 그 IRA법에 의해서 이제 미국 내 제조 전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나머지 100억 달러는 이제 그 대출 지원 프로그램으로 그 에너지부의 첨단 기술 차량 제조 프로그램에 따른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2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배터리 공급망에서 4조 정도 지원하겠다. 이게 사실은 자동차 노조, 전기산업 노조를 좀 달래기 위한 법안이라고. 그러니까 전기차 때문에 당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기차 그렇죠. 네. 생산으로 이렇게 좀 바꿀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그렇죠. 법안이고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핵심인데 이제 결국에는 미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의 부품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7,500달러,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그거를 세액 공개해주겠다는 것이고, 중고차는 4,000달러 이렇게 되고요. 이제 미국이라든가 그 미국과 FTA 맺은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 40% 이상 사용할 경우에 이제 각각 이제 그 3,750달러 그러니까 여기 7,500달러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또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연간 누적 판매 대수가 20만 대 이상인 기업에게도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래서 테슬라라든가 GM, 포드가 이게 대상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이제 배터리 광물, 그 2025년부터는 외국 그 우려 단체에서도 생산 시에 그 세액 공제를 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우려 단체 요거에 대한 이제 세액공제 금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 법안이 10월 6일 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나왔네.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세부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세액공제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 구매를 하고선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는 형태로 보조금을 받는데 이거를 구매 시점으로 땡겼습니다. 구매 시점으로. 원래 내년부터 이제 전기차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신차에 대해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을 했는데 구매한 다음에 연말 정산을 그동안 받는 것이었는데 이거를 구매 시점으로 미리 받게 해줄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은 구매 시점에서의 단가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구매 시점에 주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일단 내 돈 내고서 나중에 돌려받는 형태가 아니라 구매 시점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딱 제하고 그렇죠. 실제 가격만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매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러면은 이게 목적이 어쨌든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미국 재무부의 의도가 담긴 법안 세부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사실 연휴 끝나고서 되게 중요한 재료였는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다르죠. 내가 돈 뭐 5천만 원이면 그치. 5천만 원 내고선 나중에 1,000만 원 돌려받는 거랑 내가 처음부터 4천만 원 내고서만 차를 사는 거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IRA법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의 어떤 수십 년의 국제 경기를 형태를 규정하는 법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을 미국 내 다 투자를 다 유치하면서 어떤 어떤 공급망을 미국에 다 가져오겠다는 목표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반도체랑 이제 그 배터리 이런 에너지 사업부 뭐 그게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지난 1년간 미국 내 그 청정 에너지 제조 시설에 2,700억 달러가 넘는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여러 개 있겠죠. 대략 금액으로 362조 정도 되는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의 미국에서 투자한 규모를 초과한 금액이고요. 이 절반 가까이가 전기차 분야입니다. 전기차가 가장 투자 금액이 커요. 174조. 네, 1,30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이게 한국과 일본, 유럽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부터 미국 내 공장을 짓도록 지구하는 그 결과가 나타났고 이게 이제 투자 금액이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미시간주라든가 이런 공화당 우세 지역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요? 그 공화당이면 트럼프 자꾸 떠올라 그래가지고. 네, 공화당 우세 지역에 이 공장이 특히 배터리 공장도 많이 들어가고요. 공화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좀 애매하겠네. 네, 그렇죠. 실익이 없죠. 그쪽 발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 시사, 그러니까 타임지에서 이제 아래법은 향후 도래할 수십 년의 국제 경제 형태를 규정하는 법이라고 평가를 했었고, 그리고 BOA 같은 경우도 이 덕분에 전기차 일자리 5만 개를 비롯한 8만 6천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일자리 전기차 쪽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즘 미국은 건설 붐입니다. 배터리 공장 많이 짓고 배터리 공장 많이 짓다 보니까 건설 쪽에서는 완전히 그전 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EU랑 이제 미국의 이제 지원 법안을 알아봤으니까 그리고 가장 이제 2차 전지 쪽에 논의가 됐던 게 이제 중국 기업들 미국 그 IRA법 뚫고서 우회해서 진출한 게 아니냐 요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최근의 분위기가 이제 중국 배터리 기업이 미국 진출이 좀 사실상 무산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게 이제 중국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건이 이제 그 포드가 의 기술 제휴권과 테슬라, CATL 기술 제휴 합작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고션 하이테크 그리고 EV 에너지의 합작 회사 설립이었는데 가장 제동을 먼저 걸었던 게 중국 자체에서 제동을 걸어버렸어요. 중국 당국이 이제 CATL이 대외 투자할 경우에 법인 주식 100% 보유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국 업체가 전기차 생산하는 자국 업체는 다 100% 중국산만 사용하라 전자 부품을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CATL은 기술 제휴 카드를 통해서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물건법된 거죠 사실상. 그리고 실제로도 이 포드 CATL 간의 기술 제휴에 대한 그 기술 제휴를 통한 배터리 공장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포드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루비오 상원의원이 요 CATL이 IRA법을 통해서 보조금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실제 발의를 했고 또 조사 들어가니까 못 견디고 사업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CATL과 테슬라 간에도 이게 니네도 똑같이 이런 거 계약한 거 아니냐 이거 밝혀라고 하면서 지금 그 하원 그 세 위원장이
테슬라 머스크 그 일론 머스크한테 서한 보내가지고 시애틀 간의 계약 내용 밝혀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로열티 지급 형태로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의심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사실상 진출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션 하이테크도 지금 여전히 지금 이것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반발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에서 여기 해당 의원들이 지금 옐런 장관한테 고션 하이테크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가 지원해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서한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이슈는 없어질 것 같다.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V 에너지 같은 경우가 미국의 이제 트럭 회사 세 군데랑 합자 회사고 이 EV 에너지 같은 경우는 10% 정도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애틀한테 100% 지분 보유라고 했는데 그 10% 허용하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유럽 정도가 되겠죠. 근데 요즘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우리 한국 기업하고 합자 회사를 여기다 자꾸 만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들어가려고 이거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우회해서 가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도 필요한 거니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광물에 대해 뭐 전구차라든가 리튬이라든가 이런 광물에 대해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도 다이렉트로 진출할 수 없으니까 우리랑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FTA 체결 국가니까 여기서 이제 그 부가가치가 50% 이상 발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그 뭐 우려단체 이런 이슈로 뭐 그걸 지분을 제한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분을 다 인수하는 형태로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든 중국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캐파가 그렇죠. 늘어나는 우리 방향을 통해서로 들어가는 거. 우리도 그런 기술력을 또 같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당장에 그런 다른 또 대안은 또 없거든요, 딱히.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합작 회사를 통해서 기술력도 얻고 자원 조달도 하는 형태로 갈 것이고 그러면서 또 우리도 이제 자체 조달, 특히 전구체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데 자체 조달 능력을 좀 올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진출을 좀 다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게 그 이유가 아까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보조금 조사 이런 것처럼 탈중국화라든가 디리스킹이 본격화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이제 진출을 그러니까 뭐 배터리 기업이냐 배터리 기업들의 진출을 사실상 뭐 이제 그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미국은 우리가 이제 많이 점유를 앞으로 할 것이고요. EU 쪽의 동향을 봐야 되는데 EU가 앞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전기차 보조금 조사 이런 것처럼 탈중국화와 디리스킹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되게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그 유럽의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발디스 돈브로스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지난 9월 23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과 EU와의 무역에서 공정성이 깨진다면 EU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거 오타났네요. 위하여 강하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지난해 대중 무역 적자가 EU가 이제 4천억 유로 한 569조에 달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워낙 그 리스크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중국 업체들이 뭐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짓지 않고 있고 또 하나가 또 그만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중 무역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대중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된 게 바로 중국의 저가 전기차 대량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조금 조사를 나선 것이고요. 프랑스에서 먼저 이게 나선 이유가 프랑스가 이제 푸조라든가 이런 소형차 브랜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타격이 있는 게 프랑스니까 먼저 나선 거 같고. 저가차니까 중국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그 위에 뭐 그 수출 뭐 첨단 기술 수출 통제한다는 식의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최근에 중국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은 미국이 자꾸 화해를 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많이 취해요. 서로 만나려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는 EU를 통해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미국과 그 적대 관계에 있어도 그 어떤 분쟁이 있어도 충분히 EU를 통해서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 봤는데 지금 EU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좀 미국을 좀 어떻게든 잡아야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실제로 그런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후 뜻대로 이런 보조금에 대한 제재가 시행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반사 소외는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쟁과 관련된 건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이 양비론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제 사회에서는 그 하마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원했는데 네. 그래서 양비론을 얘기했어요. 양 국가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비난을 좀 한 상태고, 그리고 이유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소속 부집행정령이 이제 그 9월 25일이 9월 25일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유럽과 중국과의 통상 관계 변수로 거론했습니다. 이러면서 파문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이 지금. 거기서 비판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유럽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비치는 중국 이미지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무역 적자뿐만 아니라 이 중국 우크라이나의 그 침공에 따른 어떤 중국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유럽에서 안 좋게 보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긴 지금 뭐 유럽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그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를 공적화하는 분위기인데 네. 그래서 이런 전쟁에 대한 태도도 중국이 좀 되게 유럽과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유럽이 이제 중국에 대한 거리두기를, 아까 CLI법도 그렇고 거리두기를 본격화하고 좀 탈중국화 정책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향후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우리가 향후에 많이 크게 장을 하고, 유럽 시장 쪽에서는 최근에 실제로 중국의 저가 전기차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BYD라든가 차차 좀 싸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번에 나온 뉴스 보니까 BYD가 네. 현대차 뭐 이거 다 제끼고 4위, 세계 4위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전기차 쪽은 그 사실은 순수 전기차만 봐야 되는데, BYD는 지금 하이브리드가 포함된 건 있어서 약간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이후에 지금 탈중국화 디리스킹의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기차 제재 본격화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이 배경이 뭐냐면은 이 전기차 보조금 착수한 게 단순하게 그 전기차 싼 전기차가 막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유럽에 진출한 그 중국 기업에 현지 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또 이제 그러면서 자국의 그 전기차를 수출할 방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현지 공장을 져서 거기서 생산을 하기로 한 거를 지금 넘쳐나는 중국의 LFP 배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싸게 보조금을 주면서 수출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또 현지에 짓는 공장도 유럽에 이제 현지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자꾸 중국의 그 자국민 중심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철퇴를 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13개월 동안 이제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중국 정부가 사실 이 보조금을 실제 준 것으로 사실 뭐 예상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이후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보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되는지 실제 여부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27.5%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EU는 10%만 매기고 있거든요. 작게 하고 있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중국 전기차가 EU 시장에서 유독 더 성장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27.5% 맞추지 않을까. 지금 이 EU의 이게 전기차 보조금 조사가요, 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랑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EU랑 미국이 같이 27.5%로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대당 한 2,800만 원 정도 일단 가격 우위를 이런 관세 효과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누리고 있다라고 좀 이런 분석도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자국의 값싼 전기차를 무기로 유럽 시장을 진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완성차 생산지가 유럽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국에 대한 움직임을 견제하는 법안이 EU뿐만 아니라 각 개별 국가로도 앞으로 나올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면 기업들 그쵸, 보호하려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예. 상황이. 그래서 아까 전기차 보조금 조사 때문에 해도 이거 배터리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EU의 내부 문건 안에 그 독일 외무부 장관이 한 얘기가 그러니까 EU의 그 전기차와 배터리와 관련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면은 러시아
때와 마찬가지로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러우 전쟁을 겪어서 에너지를 너무 한 국가에 의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에 관련해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이외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중국의 자국 전기차 기업의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그 조사 착수한 것도 지지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독일의 외무 그 장관이 그 시진핑 독재자라고 말하는.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더 이게 필요한 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이 자동차 산업의 사실 초강대국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힘들어졌잖아요. 전기차 때문에. 근데 그 독일 수상이 이제 뭐 이거 반대한다고 얘기는 했었지만은 그 투표를 위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독일 혼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렇죠. 안 될 게 아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매출 비중이 지금 그 폭스바겐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폭스바겐이 그 먼저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이터 통신에서 EU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은 2030년까지 그 리튬이온 배터리와 연료전지 부분에서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러우 전쟁 이전에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했던 것과 뭐 비슷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부 문건이 있었고 이런 해당 문건은 지금 지났습니다. 7월 5일 날 그 EU 정상회의에서 이거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올 때는 예정이었는데 날짜가 지났으니까 활용이 그치. 된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EU 정상회담에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EU의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검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에서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AI, 양자, 바이오 등의 4대 첨단 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이거 디리스킹이 또 들어간 거고 이게 사실 대놓고 중국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까지 평가를 마친 후에 내년부터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해결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아까 개별 국가를 말씀드렸는데 프랑스에서 프랑스 8 IRA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생산부터 운송까지 탄소량을 다 책정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탄소를 많이 배출할수록 보조금 적게 준다. 이거고 사실상 이것도 중국 견제 목적이라고 그러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U 차원에서 하는 어떤 규제안이 있고 각 개별 국가 규제안 이게 합쳐지면은 규제는 더 심각해지는. 그렇죠. 이제 이탈리아도 지금 그 이탈리아판 IRA법을 만들겠다고 좀 얘기가 나와서 아마 이게 계속 앞으로 나올 거고요.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이 사실 EU를 유럽 시장을 미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러니까 유럽이랑 미국 쪽에서 중국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 양쪽에서도 이런 제재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금 중국 전기차 저가 전기차가 많이 지금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게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우리도 비슷한 어떤 그 규제를 받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현지화 정책을 통해서 공장들을 통해서 이걸 잘 피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